네, 지금부터는 앞서 보셨던 발표자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발표 시간에 못다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것들 위주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주제가 VDI인데 두 분께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기존의 VDI 환경에 문제가 있었어. 근데 우리 걸 쓰면 이렇게 좋아져 라는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그 안에 기술적인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VDI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과거에는 좀 뭐랄까요, 그 규모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운영 환경도 좀 많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비용도 늘어나서 야, 이거 VDI 참 운영하기 되게 힘들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되게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 기존의 이런 EUC, 뭐 VDI 환경이 좀 성공적이지 못했었던 안타깝게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실패했었던 그런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이 오늘 저희 알아본 시트릭스온 유타닉스 조합이 어떠한 강점이 있길래 기존에 약했었던 지점을 딱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기존에 이제 VDI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서버 스토리지 3티어, 그다음에 이제 HCI 네. 컴포넌트 아키텍처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티어는 기본적으로 VDI라는 것 유스 케이스의 특성상 네. 일반적인 서버 워크로드와 달리 수시로 게스트 VM이 이제 리부팅 네, 되면서 네, 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들어오면서 뭐 로gin이 일어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IO가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IO가 이제 중앙 스토리지로 가는 유스 케이스일 경우에는 스토리지의 병목이 발생되면 네. 모든 사용자의 이제 임팩트가 받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 되겠죠. 네. 그리고 도입을 할 때에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제 3T일 경우에는 스토리지의 사양 성능 자체가 체감 성능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거를 이제 낮게 하려면 네. 스토리지에 대한 고사양 스펙이 투자를 돼야 많이 해야 되는. 되고요. 네. 어찌 보면 과한 이제 스토리지 사양의 스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확장하더라도 네. 결론적으로는 스토리지 성능만큼만 또 네.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가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형국인 거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HCI는 네. 이제 뉴타닉스 같은 HCI는 서버가 곧 스토리지가 된 그렇죠. 분산 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에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제약사항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VM들이 떠 있는 서버 스토리지가 네. 다 스토리지가 됐기 때문에 네. 모든 I/O를 분산 처리할 수 있고 네. 특정한 서버가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사용자한테는 영향이 덜 받는 부분, 그리고 노드를 확장할 때도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스케일 함으로 해서 네네네. 스토리지 I/O의 성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뉴타닉스 같은 경우에는 스틱스의 이런 다양한 프로비저닝, 뭐 MCS와 같은 아니면 이글스팅과 같은 네. 배포 부분들을 뉴타닉스 API와 연결해서 좀 더 최적화된 그런 성능과 기능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VDI 환경에서 겪었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은 그 3티어 아키텍처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스토리지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왔었던 건데 근데 이 아예 그 아키텍처를 HCI 형태로 바꿈으로써 그동안에 겪었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이제 HCI뿐만 아니라 네. 뉴타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 특성, 네. 뭐 데이터 로컬리티라든가 네. 특정 VM에 있는 I/O를 다 로컬 해당된 서버로 끌어와서 네. I/O를 그 서버에서만 뭐 익히게끔 한다든가 그런 VDI의 특성에 맞는 네네네.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양쪽 시틱스를 네. 뉴타닉스에 올림으로 해서 네. 가장 이제 성능과 기능 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베스트 조합인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VDI 쪽에서 시트릭스가 제일 고평가를 받고 있고 레퍼런스도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엔. 마찬가지로 HCI 분야에서도 뉴타닉스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널리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의 최강이 딱 만났으니 좋을 수밖에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타닉스 발표 자료에서 이사님께서 VDI 성능 문제를 그 운영 이슈가 아니라 이제 아키텍처 문제로 정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이 HCI라는 걸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냥 잘 모르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HCI라는 구조가 뉴타닉스만의 고유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다른 다양한 이런 비슷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뉴타닉스의 차별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시트릭스에서도 다른 플랫폼 말고 뉴타닉스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다른 그 경쟁사들과의 차이를 만드는 뉴타닉스만의 강점이랄까요? 그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저희 특화된 네. 기능으로는 데이터 로컬리티, 네. 그리고 섀도우 클론, 패스트 클론을 말씀드렸는데, 네. 타사하고의 경쟁을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타사에서도 HCI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처럼 노드마다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존재하긴 해요. 네. 하지만 저희처럼 그 가상 머신이 이동해서 네. 했다고 해서 원본 데이터가 그 가상 머신의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로컬리티 기술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냥 기존의 3티어 아키텍처에 네. 있었던 스토리 컨트롤러를 소프트웨어화한 걸로 바꿨고, 아. 저희 유타닉스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네. 웹스케일 아키텍처, 즉 그냥 AWS나 네. Azure, GCP와 같은 네. 그런 분산 스토리지 아키텍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별점이 좀 네. 분명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뉴타닉스 입장에서는 우리 HCI 회사야 라고 불리우는 게 이거는 되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뭐 초기에는 네. HCI라는 단어 자체를 만든 게 뉴타닉스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가장 대명사가 되긴 했지만, 네. 지금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네, 만드는 네,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던 뭐 퍼블릭이 됐더라도 AWS 위에 뉴타닉스 플랫폼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진정한 되게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가장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뉴타닉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그런 HCI를 제공하는 플랫폼들과의 차별점이 점점 더 많이 생겨서 시트릭스가 뉴타닉스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뉴타닉스 발표 자료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해주셨어요. VDI 자유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VDI를 사용해도 이게 전혀 뭐 그런 제약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VDI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찌됐든 운영 공수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AI 기반의 자동화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발표 자료 상에서 어떤 좀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게 체감이 잘 안 돼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실제 그 VDI 환경을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된다라는 게 그동안의 그 EUC 환경, VDI 환경 운영한 거랑 비교해서 얼마만큼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체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3티어 아키텍처에서 가상화 위에 네. VDI를 네.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네. 어플리케이션,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사용량이라든가 성능, 네. 모든 부분들을 다 네. 고객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고 관리하셨어야 됐죠. 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VDI 솔루션은 시트리스가 좋고, 네네. 그 외에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네. 서버, 관리, 그다음에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뉴타닉스 관리 도구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통합되어 있는 이제 장표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머신러닝 기반들의 네. 사용 행동 패턴 분석이라든가 네네. 사용 예측이라든가 네. 그리고 가상 머신 사용률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네. 하는 기능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좀 더 나은 위에 상위의 서비스에만 네. 더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NA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실제 뉴타닉스 환경에서 AI 환경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까지 다 조합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나은 인프라 환경 그리고 서비스 환경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과거에 VDI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 어떤 아키텍처 되게 좋고, 야, 보안 쪽으로 되게 안전하고, 그리고 내 업무 환경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았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이걸 어떻게 쓰지 싶었거든요. 그 성능상의 이슈가 되게 컸었단 말입니다, 진짜. 근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성능상의 이슈도 많이 해결이 됐고, 과거에 이 VDI 환경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 사용자한테 느려서 못하겠다고 컴플레인 콜 들어오는 거 되게 두려워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럴 걱정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그런 콜 자체가 AI 기반으로 많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런 콜 자체도 줄어들었을 거고, 심지어 그런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예전과는 비교했을 정도로 빨리 해결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 그 VDI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트릭스 쪽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보안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보안 내용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실제 VDI를 운영을 할 때 접속을 허용할지 말지, 예를 들어 어떤 AI 도구를 사용할지, AI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떠한 콘텐츠를 보낼지 말지, 이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VDI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로 트러스트 안전한 보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지표라고 할까요? 이런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물론 그거를 다 신경 쓰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라는 지표는 이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B라는 지표는 요만큼만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신경 안 쓰면 큰일 나는 그런 게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리자 입장에서 이러한 VDI 환경에서는 이런 지표는 반드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실질적인 운영 팁,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정성적인 이제 부분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버 에이전트라고 하는 네네. 엔드포인트와 클라우드 VDI 인프라에 전반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네. 그거를 매트릭으로 수집을 하고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의미 있는 지표, 객관적인 지표로 해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표화를 해서 자체적인 그런 스코링 기법들이 이제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표도 보면은 수치적으로 9.3이 네, 이렇게 네, 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은 이제 매트릭을 조합을 해서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대시보드화한 부분이고, 네.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은 그게 이제 그린색으로 바뀌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옐로우, 그렇지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레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특정 하나의 매트릭을 갖다기보다는 네. 여러 개의 매트릭을 조합을 해서 이제 수치화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매트릭을 다 봐야 되긴 하는데 하나하나씩 챙겨보기 어려우니까 시트릭스가 자기네들이 그런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조합해서 상태를 시각적으로 잘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예, 그럼 매트릭은 이제 우버 에이전트도 버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네.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CPU 메모리 그런 이제 리소스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와이파이 속성 정보를 본다든가 네트워크 아까처럼 이제 얼마큼의 무선 성능이 나오고 있는지 등등. 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자원들을 게더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목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의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걸 어떻게 이제 지표화해서 스코링 할 것이냐는 내부적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제시가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걸 시트릭스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담당자분들은 대시보드에서 노란불 뜨거나 빨간불 뜨거운만 그냥 보시면 돼요. 지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지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지표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드릴다운도 하실 수 있고 또 지표화되기 때문에 이제 각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요즘에 대부분 다 보면은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예측 서비스도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빨개진다, 아니면 다시 파랗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 잠깐 상상이 됐는데 예전에는 VDI 사용자가 업무를 하다가 너무 느려요. 그럼 IT팀에 전화해서 지금 나 되게 느리다고, 왜 느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느려요 라고 되게 불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IT팀에서는 이만저만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표상으로 나오니까 특정 사용자의 VM에 빨간불이 뜬 거예요. 그러면 IT팀에서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해서 지금 혹시 불편하지 않냐고,
그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빨리 고칠 때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네.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사용자 감동받을 것 같아요. 네. 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었다니. 미리 이제 알 수도 있고 네. 미리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뭐 네. 예방적인 어떤 그렇죠. IT적인 자원에 대한 네. 최적화 그런 네.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러서 마무리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이 시트릭스온 유타닉스가 성능, 비용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되게 좋은 조합이다라는 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제 운영 현장에서 이 두 솔루션을 함께 사용했을 때 당장에 사용하면은 되게 최강의 조합이니까 좋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사의 조합과는 진짜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 정말 독보적인 그런 강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속도랄지 운영 자동화랄지 아니면 뭐 소위 우리 회사만의 어떤 고유한 이상한 정책이 있어서 이 정책을 바꿔야 돼. 그거 되게 쉬워. 라는 거랄지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 나갈수록 더 우리의 조합이 더 좋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 한두 가지 정도만 언급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시딕스는 이제 누타닉스에 관련된 이제 API를 통한 인티그레이션들을 했고 네. 최근에는 누타닉스의 프리즘 센트럴과 같은 뭐 멀티 클러스트와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나와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이제 오토메이션, 자동화 API를 쓴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네. 해당되는 것들은 뭐 누타닉스와 연계해서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뭐 시트리스와 오랫동안 협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 유테너 자체에서는 시트리스에 대한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슈가 발생이 됐었을 때 네. 저희 쪽에 케이스를 연다가 하셔도 네.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시트리스와 협업해서 빠른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의 인프라가 뉴타닉스 그 위에 시트릭스 VDI가 올라갔는데 그 상태에서 VDI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시트릭스에 전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뉴타닉스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일단 저희 쪽에서도 이제 시트리스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그 서포트 엔지니어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직접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럼 뭐 시트리스를 도움을 통해서 받겠지만. 같이 협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솔루션이 조합된 거를 사용하면은 그거 우리 문제 아닌데요? 핑퐁하잖아요. 핑퐁하는 것 때문에 담당자는 미쳐버리는데 그럴 가능성은 되게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 전담팀이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네요. 네, 시장에서는 또 시틱스 파트너사가 네. 또 뉴타닉스 파트너인 경우도 많고 아. 또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을 또 이렇게 그런 난리지바한 경험들이 네. 쌓이면서 네. 해당되는 특정 이슈가 생기면 네.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뭐 핑퐁 쳐지지 않고 네네네. 좀 더 빠르게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그리고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트릭스온 유타닉스의 강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